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오늘까지 윤곽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한동훈 검사의 법무부 장관 파격 임명으로 다른 후보자들 관련 의혹이 제대로 조명받고 있지 못한데요. 물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외인 것 같습니다. 장관 후보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한덕수 총리 후보, 즉 경제라인은 론스타 사태의 당사자라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론스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한덕수 총리 후보와 론스타 그리고 김현장과의 관계,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 전 집행위원장 김득희 김흥정의원대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해서 다시 하나은행에 되팔고 우리 정부가 ISDS 소송 국제중재죠. 중재 제기하기까지 장장 22년대 진행 중인 론스타 사태를 정리해 봤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오늘 처음 듣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만 정리하고 가죠. 이게. 예. 그러니까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인수하는데 2003년도에 네.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됐는데 네. 예외 승인을 통해서 인수를 해서 헐값 매각 논란이 있었고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를 했던 게 한 꼭지가 있고요. 첫 번째 두 헐값 번째, 매각.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매각 과정에서 하나금융으로 파는 과정에서 대파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대팔죠. 론스타가 대팔 때. 10년 후에 2011년도에 일본 골프장이 있는 게 밝혀져서 보도가 되어서 산업자본이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뭐 수학이 아니고 산수거든요. 예. 골프장의 자산만 통계를 합쳐서 2조가 넘으니까 산업자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자본에 대한 논의 없이 그냥 매각 명령을 10% 매각 명령을 내려서 그때는 모르는 척했어요. 그렇죠. 모르는 척했어. 하고 그냥 10% 매각 명령을 내렸던 게 하나가 있고요. 예. 세 번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오고 있는데 10년째 ISDS 5조 한 7천억 가량의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을 안 해줘 가지고 매각 승인을 늦게 해서 손해봤다 이렇게 해서 지금 소송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헐값으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할 때 론스타가 다시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되팔 때 ISDS 소송 이 크게 보면 세 단계에서 추경호 후보자가 모두 관련돼 있었다. 그렇게 지난번에 이야기를 지난번에 드렸는데 말씀 들어올 주셨죠. 때 예. 비밀기관 그러니까 관계기관 대책회의 말씀드렸죠. 조선호텔 10인 비밀 대책회의. 예. 감사원과 검찰은 관계기관 대책회의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서 재경부 은행 제도과장으로 참여를 했고 추경호 후보가. 추경호 국장이 예. 그다음에 나갈 때 대팔 때 과정에서는 금융위 부위원장으로서 네. 매각 명령을 10% 초과분을 내렸던 당사자인데 산업자본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린다 했어요. 이미 지금 있는 증거로는 산업자본을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네. 그렇게 매각 명령을 내렸던 당사자고 네네. ISDS에서는 TF 대형 TF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장도 했지만 그 전부터 초기 멤버로 들어가서 기재부 차관으로서 들어가 있었고 ISDS에서 어떤 합의가 있냐면 이는 KBS 보도에 밝혀진 내용인데 네네. 산업자본임을 서로 논의하지 않는다고 양 당사자가 약속했더라고요. 합의하는 과정을 론스타가 주장을 한 게 기록으로 나왔는데 예. 그때 TF 단장이 추경호. 그러니까 정말 이 부분이 정말 법률가로서는 납득할 수 없거든요. 싸움을 하기 전에 이 칼은 쓰지 않기로 이게 사실은 론스타 입장에서는 가장 그 뼈아픈 칼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칼이었어요. 니들이 산업자본이었는데 금융기관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이었는데 그거를 우리를 속였거나 또는 우리 쪽 정부기관에서 모른 척했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모른 척했던 것처럼 이렇게 좀 보이는 측면들이 정황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칼을 쓰지 않기로 하고 재판을 시작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죠. 변호사로서 법률가로서 네. 제일 잘 드는 칼을 안 쓰기로 하고 오른팔은 뒤로 묶고 그러고 게임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이 지점을 청문위원들이 좀 제대로 좀 밝혀주시길 바라는 게 좀 모욕적인 인터뷰를 이제 들었는데 추경호 후보가 그 부분 일부 문제 제기는 있지만 아무런 법적으로 나는 아무 문제 없다 해서 문제 제기를 일부 우리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대표님 같은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악의적으로 나를 흠집내려고 하는 거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인터뷰를 이제 하신 걸 보면서 예, 좀 예. 모욕을 느꼈는데 아마 저나 몇몇 분들을 지칭하시는 건지 같은데 네네. 그분이 말씀을 하시면서 감사원이나
법원이 클리어해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해주는 거는 헐값 매각에 대해서 네. 클리어해줬다는 뜻인데. 아 하나은행에다가 팔 때. 예. 예. 아니요. 그러니까 외환은행은 헐값으로 살 때. 론스타가 헐값에 살 때. 예, 그때 근데 법원도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네. BIS 비율을 낮춰 잡는 등 자기 자본 부적절한 비율? 행위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적으로 조작이 보기 어렵고 배임 의사가 있다기 보기 어렵다고 해서 무죄를 해준 거였거든요. 네네. 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죠. 저는 이 판결문을 보면서 음주는 했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다라는 술은 걸 마셨는데 네. 음주운전은 아니다. 예. 느낌들을 받았는데 네. 저는 법적 책임에서는 벗어났을까 모르겠지만 정치적 책임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책 담당자로서의 책임. 정책 담당. 그거 뭘 했느냐면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김석동 국장이 자기가 책임지기 싫어서 재경부 보고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삼남한상 등으로 예외 조항으로 가면 그렇죠. 이거 다 할 수 있다 해서 공문을 보내달라고 예외적으로 론스타는 다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예외적으로 그게 그 등의 마술이죠. 삼남한상인데 그게 이제 검찰 수사 기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네. 그걸 뭐 추경호 후보가 보냈던 공문이 이 공문 내용인데 네네네. 그 시나리오대로 된 거예요. 대책회의에서 일정됐는데 여기에 보면 예외 승인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추경호 그 지금 후보자가 작성한 공문이에요? 여기 보면 은행 제도과장이라고 해가지고 당시 은행 제도과장이 추경호 예, 과장이니까 제도과장인데. 그러니까 이런 공문들을 봤을 때는 법적 책임은 모르겠지만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된다는 것들이 있고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재경부 장관이 감사원에서 재경부 장관한테 통보했던 내용인데 네. 외환은행의 경영권 매각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관리자 은행 제도과장 땡땡땡 사무관 땡땡땡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며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없다는 게 아니죠. 잘못했기 때문에 경징계지만 감사원에서 받았다. 징계 조치를 한 거죠. 은행 제도과장은 추후보였기 때문에 예. 감사원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것들은 사실을 왜곡한다는 뜻인 거고 네. 저는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를 했는데 그분도 그때 당시 수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론스타 헐값 매각 의혹으로 수사하고 기소했었던 분이고 네. 윤석열 당선자는 중수부 과장이었고 중수과장. 예, 그래서 수사를 했댔는데 네네. 그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헐값 매각으로 보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네. 무죄에 대한 입장들이 있겠지만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건데 네네. 저는 법사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에게 청문회 할 때. 청문회 할 때 꼭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이 헐값 매각이 무죄가 났지만 아닌 걸로 생각하느냐라고 네. 해줘야 되는데 수사 검사로서 확인한 사실은 뭐고 예.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저는 기소하는 이유는 생각해요. 국장이 기소를 하니까 과장은 이제 감사원 징계로 끝나는 걸로 편의상 봐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그러면은 이제 능력 있는 검사라면은 그 칼을 가지고 추경호 후보가 뭔 일을 했는지를 말씀을 하셔야 될 텐데. 이제 검찰청 발표에 의하면 네. 3천억 최소 3천억 최대 8천억의 가격을 매각해서 헐값 매각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런 발표 있었어요. 원전 수치 조작 가지고는 지금 기소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원전 수치 조작보다 더한 게 BIS 비율 조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9%를 6%로 만들어 가지고 오죽하면 금감위원이 아니 6개월 전에는 9%라 했는데 지금 3%가 갑자기 떨어지냐고. 네, BIS 비율이. 예. 이렇게 할 정도로 의혹이 제기 있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BIS 비율이 외환은행이 자기 자본 비율이 9% 정도가 되면 여기는 예외적으로 론스타한테 이 외환은행을 팔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3개월 사이에 6%로 떨어뜨려요. 그럼 6%면 여기가 부실은행이 됩니다. 그럼 부실은행은 예외적으로 론스타한테 이걸 팔 수가 있고 예외적으로 그렇게 해서 팝시다라고 은행제도과장 추경호 이분이 기한을 해서 보낸 문서가 지금 김두기 대표가 갖고 나오신 문서예요. 제가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검찰이 압수수색했던 수사 기록인데. 네네. 자, 추경호 씨 얘기하다가 이제 끝나겠다. 잘 여기까지 일단. 때문에 그다음에 ISDS에서는 아직 안 끝났다는 말. 그걸 또 청문회에서 좀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현장과 김덕수. 론스타가 외환은행 헐값으로 사서 먹튀하기까지 이 긴 과정에 김현장이 계속 법률 대리인이었어요. 그죠? 들어올 때 나갈 때까지. 예. 계속했죠. 예. 지금은 ISDS에서는 그 다른 법무법인이 이 론스타를 대리를 하고 있던데. 자, 한덕수 후보자 론스타의 관련성 어떤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비밀대책회의가 2003년 7월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소위 조선호텔 10인 비밀대책회의, 10인 비밀대책회의. 이분이 근데 여기는 왜 청와대 공무원
그러니까 관계기관 론스타 대책이죠. 김앤장까지 왜 다 들어옵니까? 그게 김앤장은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갔어요. 예, 예. 아, 네네. 그러니까 관계기관 대책회의라 하는데 네. 한덕수 후보자는 그 당시 김앤장 고문을 했죠. 네. 7개월간 고문을 하면서 1억 5천에 보수를 받죠. 네. 지금 1억 5천 하니까 굉장히 금액이 적게 느껴지시는데 거의 20년 2001년도에 그 25평짜리 아파트가 한 2억 2천 정도 하거든요. 지금 22억 하거든요. 네, 한 네. 10배면 한 15억 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7개월간 근무하면서 15억을 받았는데 본인은 청문회에서 국무총리 후보 청문회에서 론스타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또 해명하는 과정에서 보면 네. 론스타를 위해서 사적인 일을 한 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론스타 가서 5년간 복무를 하시는데 돈을 고문으로서 김앤장에 가서. 김앤장에 가서 예. 론스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김앤장에 가서 다시 근무하면서 고문을 하는데 네. 그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자기는 통상 전문가로서 네. 해외 유치 자본을 위해서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 보면 네네. 2003년도 검찰 수사자는 감사원 자료에 보면 재경부 관료들이 하는 변명이 뭐냐면 외자 유치 때문에 론스타를 유치 승인해 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외자를 각 들여와야 예, 되니까 예. 우리가 IMF 끝난 지도 얼마 안 예. 됐고 했으니까. 그러면 론스타가 그 당시 들어오는 게 외자 유치고 통상이었는데 네. 통상 전문가였던 한덕수 후보자가 네. 그냥 고문으로서 가만히 있었겠느냐라는 게 의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면 아닌 걸 명확하게 일지를 좀 밝혀주시든가 네. 지금 시세로 15억 가량 되는 1억 5천에 7개월 동안 고문료를 받으면서 아무것도 안 했느냐. 현 시세로 한 22억.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 25평짜리 아파트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네. 1억 5천의 시세가 집값 시세로 한 10배 정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겠고 론스타에 또 5년간 근무를 다시 가서 김앤장에 가서 하는데 자꾸 제가 이게 론스타하고 김앤장을 동일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말이 헷갈리는데 이때 ISDS에 정인으로 신청되었다는 기사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갔는지 안 갔는지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거는 말이 없고 저희들도 확인이 안 되는 바인 거고 네. KBS 취재 결과는 한국 측 정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론스타를 대리했던 김앤장 고문으로 하면서 한국 측 정인으로 신청을 해서 국제중재재판에 갔다면 예. 채택이 됐다면 뭔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채택이 된 거지 않습니까? 한국 그렇죠. 정부에 유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네네. 저는 이해상충 논란도 있을 줄 않잖아요. 김앤장 고문을 하면서 정인으로 한국 측 정인으로 갔다면 왜 갔는지에 대해서도 이것도 정문회에서 물어봐야 될 거고 듣고 안 갔으면 안 갔는 대로 끝나지만 맞아. 그러면 국제중재재판에 김앤장 론스타를 대리하던 김앤장 고문으로 있으면서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벌이는 국제중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느냐 제일 먼저 그걸 물어봐야 될 거고 어느 쪽 증인 어느 쪽에서 론스타가 신청한 증인이냐 한국 정부 측 증인이냐 가서 무슨 얘기했냐 안 갔다고 한다면 정인으로 채택된 사유가 뭔지 왜 채택이 됐냐 안 갔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채택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인으로 거론됐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주요한 사람들이 다 채택이 됩니다. 정인으로 됐던 사람들을 보면. 그렇군요. 이게 증인 이 부분도 사실은 KBS에서 취재해서 나온 얘기죠. 예. 예. 그렇군요. KBS에서도 취재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자, 한 후보자는 공직 퇴직 때마다 김앤장 고문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최전문 인사죠. 예. 자, 이 김앤장 회전문 인사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돈을 벌려고 갔으면 저는 그걸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한 번은 또 그래 100번 양보를 해서 이해를 해줄 수 있겠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김대중 정부 때 최경원 법무부 차관이 김앤장 갔다 법무장관 갔다 마지막으로 김앤장을 가는 거는 있고 노무현 정부 때도 박정규 서울지검 부장검사가 김앤장 갔다 대통령 민정수석 했다가 김앤장 두 번을 갔던 사유들이 있고 이명박 정부 때 한성수 장관하다가 김앤장 갔다가 국무총리 했다가 장관. 이게 보면 한덕수 케이스하고 비슷하죠. 그러네요. 그럼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 와서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경제수석 하다가 김앤장 갔다가 국무조정실장하고 국무총리하고 다시 김앤장 갔다가 다시 국무총리 후보가 됩니다. 두 번 간 경우는 한 4명 정도를 발견을 했고 네네. 마지막을 김앤장으로 가는데 두 번씩이나 김앤장에서 근무하다가 돈 벌고 있다가 시공을 초월해서 다시 돌아오신 분은 이 한덕수 후보자가 처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진다라고 유명한 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노병은 사라지지 않고 김앤장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공직으로 돌아온다. 다시 공직으로 뭐 이렇게 예. 비꼬을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염치가 있다면 5년 동안 있었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간 거예요. 예, 예. 사실 김앤장에서 왜 변호사도 아닌데 이런 사람들을 영입하겠습니까? 고문으로. 18억 정도. 변호사도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관료들을 한다는 것들은 미국식으로 따진다면 저는 로비리스트라고 봐요. 로비스트다. 예. 사실상.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정부 관료라든가 자기 인맥들을 가지고 뭔가를 일을 되게끔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과정에서는 자기가 공직에 있었던 공직 네트워크의 인적 자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네. 한 번 정도는 배뻥양보를 해서 갔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네. 두 번씩이나 간 사람을 다시 그것도 돌아오게끔 국무총리로 한 분을 다시 국무총리로 데리고 오는 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고 김앤장에 가서 고문료 받는다. 난리 안 나겠습니까? 저는 이런 염치 없는 인사를 보면서 특히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인사를 수락한 게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덕수 본인이 예. 아유, 그 정도 돈 버셨으면 이제 공직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으셨어야 된다. 돈을 선택하셨는데 예. 그다음에 SOE 사회이사까지 합니다. 그렇죠. SOE 사회이사도 하셨어요. 예. 이거 이해상충 문제 논란이 있는 있죠. 거 아니냐라는 예.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 계약을 맺었어요. 김앤장하고 SOE는 그러면 변호사는 절대 못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회이사는 독립이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립적인 경영진을 감시해야 되는. 그걸 해야 되는데 이 갑을관계에 있기 때문에 네. 김앤장 이익을 위해서 사회이사의 역할들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게 돼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상. 근데 네. 한덕수 후보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문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법을 찾아보니까 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상장에서 특칙을 적용을 의무하고 있는 일반 주식회사 사회이사 결격격에 해당되는 게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피용자라고 되어 있어요. 김앤장의 피용자다. 그 고문은 피용자죠. 돈을 받으니까. 아, 참. 근데 이제 그렇네요. 고문이 피용자가 아니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저는 뭐 이분이 그렇게 한 걸 갖다가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공직만 안 돌아왔다면. 아, 도랑치고 가재 쳤지 않습니까? 김앤장에 있고 사회이사하고 예. 도랑치고 가재 잡았다. 영혼을 가지고 예. 끌어모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거기서 분이 만족하시지 다시 공직으로 돌아와서 이게 안 했던 것도 아닌데요. 국무총리 네, 한번 네. 하셨던 분이 국무총리를 하신다는 게 본인이 사양했어야 되지 않냐. 이해상충 논란까지 있으면서 저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한덕수, 추경호 두 분과 론스타 김앤장의 관계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